빅6 스킬즈는 앞에서 본 자원 기반 학습과 아주 잘 연결되는 모형입니다. 자원 기반 학습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학습하자라면 빅6는 그 많은 정보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6단계로 만든 정보 문제 해결 모형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비판적으로 탐구 활용하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강조하고 있어 함께 연결해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빅6 스킬즈는 정보기술 활용 능력을 교과 과정상의 교육 내용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적 구현 모형이라고 해요. 이거 빅6 스킬즈의 6단계는 융통성 있게 적용이 가능하고 꼭 차례대로 하지 않아도 되고 중간에서 앞 단계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전체 지도를 그려볼게요. 빅6 스킬즈는 학습자가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제를 정의하고 정보 탐색 전략을 세워 정보원에 접근한 뒤 필요한 정보를 활용 종합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6단계의 정보 문제 해결 모형입니다. 자, 선생님, 인터넷에 자료가 너무 많은데 뭘 찾아야 해요? 정보 수업에서 교사가 과제를 냈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생성형 AI 사용 지침을 만들어 보세요. 학생이 곧바로 검색창을 켭니다. 생성형 AI. 검색 결과는 수백만 개가 나오겠죠. 학생이 선생님 자료가 너무 많아요. 뭘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빅6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찾아서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빅6 스킬즈의 핵심 목적은 바로 이것이에요. 학습자가 정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보 문제 해결 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가지네요. 정보 문제 해결 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먼저 과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학생이 검색부터 하려고 하자 교사가 말해요. 잠깐, 우리 검색하기 전에 우리가 정확히 뭘 해결해야 하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생성형 AI 사용 지침 만들기예요.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과제할 때 어디까지 AI를 사용해도 되는 거지? 개인정보를 입력해도 되나? AI가 틀린 정보를 주면 어떻게 확인하지? 즉, 첫 단계에서는 해결해야 할 정보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정보 탐색 전략. 자, 이제 학생들은 가능한 자신들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검색할 수 있는 가능한 정보원을 생각하는데요. 교육부 교육청 자료, 학교의 기존의 규정, 생성형 AI 뉴스 전문가 자료, 논문이나 다른 학교의 AI 활용 지침이나 교사 인터뷰 같은 것들이겠죠. 개인 블로그보다는 교육부 자료와 전문가 자료가 더 신뢰할 만하겠다. 즉, 가능한 정보원을 생각하고 그 중에 적절한 정보원을 선택해야 해요. 그래서 정보 탐색 전략은 어디서 찾을까, 무엇을 이용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재 파악과 접근, 이제 실제로 찾아갑니다. 교육부 사이트에 들어가고 검색 엔진에서 관련 자료를 찾고 학교 규정집도 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필요하면 담당 교사에게 묻기도 해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이번 두 번째 정보 탐색 전략 그 단계에서는 어디서 찾을까를 계획했다면 지금 소재 파악과 접근 단계에서는 좋아, 실제로 거기에 가서 찾아보자입니다. 소재 파악과 접근, 정보원이 어디 있는지 찾아 실제 정보에 접근. 이 둘은 시험에서 헷갈리기
헷갈리기 쉽겠죠. 탐색 전략은 어디서 찾을지 결정하고 소재의 접근은 실제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정보 활용이에요. 학생이 교육부 자료를 찾았는데 80페이지나 됐던 거예요. 그러면 통째로 복사할 필요는 없겠죠. 80페이지를. 그래서 읽어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뽑는 거예요. 아, 개인정보 관련 부분은 필요하겠다. AI가 만든 결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내용도 필요하겠네. 즉, 찾은 자료를 읽거나 보고 들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합니다. 이제 종합 단계에 있는데요. 이제 학생들은 노트에 여러 정보를 적어요. 교육부 자료에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자료에는 AI 결과의 사실 검증, 다른 학교의 지침에서는 AI 사용 사실 표시라는 내용들을 적어둘 수 있겠죠. 학생들이 이것들을 하나로 합칩니다. 개인정보 보호, AI 결과의 사실 검증, AI 사용 사실 표시. 우리 학교 생성형 AI 사용 지침, 첫째,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다. 두 번째, AI가 생성한 정보는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검증한다. 세 번째, 과제에 AI를 사용했다면 사용 사실을 밝힌다. 이제 단순히 정보를 모은 것이 아니라 여러 정보원에서 얻은 정보를 조직하고 결합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학생들이 이제 평가 단계에 있는데요. 학생들이 지침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물어요. 우리가 만든 지침이 처음 과제를 제대로 해결했을까? 그리고 하나 더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봅니다. 정보를 찾는 과정은 효율적이었나? 예를 들어 학생이 생각해요. 처음에 블로그만 1시간 찾아본 건 시간 낭비였네. 다음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부터 찾아야겠다. 즉, 결과뿐 아니라 정보 문제 해결 과정까지 평가합니다. 여기까지 다시 전체를 잡으면 빅6 스킬즈는 학습자가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제를 정의하고 정보 탐색 전략을 세워 정보원에 접근한 뒤 필요한 정보를 활용, 종합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6단계의 정보 문제 해결 모형입니다. 무슨 문제지? 과제 정의. 어디서 찾지? 정보 탐색 전략. 실제로 찾아가자. 소재 파악과 접근. 찾았는데 여기서 뭐가 필요하지? 정보 활용. 찾은 것들을 합쳐 결과물을 만들자. 종합. 잘 해결했니? 과정도 괜찮았어? 평가. 그렇다면 장점은 무엇일까요? 학생이 처음에는 검색창에 생성형 AI부터 입력했어요. 하지만 빅6 스킬즈를 적용하면 검색 전에 문제 정의, 필요한 정보 결정, 정보원 선택부터 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보 문제 해결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점 하나를 얘기하면 정보의 탐색, 선택, 활용, 평가 과정을 체계화하여 학습자의 정보 문제 해결 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교육 과정의 방향과도 연결됩니다. 결국 빅6 스킬즈는 시험장 인출, 빅6 스킬즈는 학습자가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제를 정의하고 정보 탐색 전략을 세워 정보원에 접근한 뒤 필요한 정보를 활용 종합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6단계의 정보 문제 해결 모형이다. 목적은 정보 문제 해결 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의 신장이고 장점은 정보의 탐색, 선택, 활용, 평가 과정을 체계화하여 효율적으로 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조금 더 추가하자면 목적에 교사와 도서관, 미디어 전문사서가 협동하여 실제 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정보 활용 능력을 가르치고자 한다. 정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체계적인 정보 기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목적입니다. 목적. 빅6 스킬즈의 목적. 정보 활용 능력을 가르치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정보 리터러시를 함양해서 체계적인 정보 기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 및 지식 정보 처리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학생들을 평생학습자, 독립적 사고자가 되도록 훈련시키며 내용뿐 아니라 과정도 강조하는 방법이고요. 정보와 신기술을 효과적, 능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자 합니다.